안녕하세요. 브루스의 북살롱입니다. 회사 생활을 잘하려면 무엇을 배워야 될까요? 일을 잘하는 건 당연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일을 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조직에서 실제로 중요한 문제가 뭔지 알아야 되고, 누가 결정에 영향력을 미치는지도 읽어야 됩니다. 자신의 성과가 적절한 사람들에게 보이게 해야 되고, 생각이 다른 사람과 대화하고 협상해서 실제 결과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시리즈를 하나 기획했는데요. 크게 네 가지 정도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회사에서 권력과 정치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가. 두 번째, 자신의 성과를 어떻게 평판과 영향력으로 바꿀 것인가. 셋째, 그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어떤 커뮤니케이션과 협상, 그리고 행동 분석 기술이 필요한가. 어떻게 보면 실행에 관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회사 정치나 권력에 대해 배우면서도 어떻게 하면 권력이나 인정 욕구에 지나치게 사로잡히지 않을 것인가. 그동안 제가 제 채널에서 쇼츠로 자주 소개를 드렸던 크리스 보스의 협상 스킬이라든가, 아니면 제퍼슨 피셔의 어떤 커뮤니케이션 스킬, 체이스 휴즈의 행동 분석 스킬에 관한 이야기들도 모두 이 큰 그림 안에 들어 있습니다. 사람에게 무작정 휘둘리지 않으면서 사람과 상황에 적절한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기술들입니다. 저는 올해로 직장 생활 27년 차입니다. 예전에는 한국 대기업에서 근무하다가 지금은 다국적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27년 정도 일했으면 이 모든 걸 굉장히 능숙하게 해낼 것 같지만, 사실 근속 연수와 정치 감각이나 실행 능력이 반드시 같은 속도로 자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정치 감각이나 실행은 또 별도의 영역 같아요. 그래도 제가 오랫동안 권력, 협상, 인간 심리, 인간 행동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책을 읽어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회사에서 조금 덜 휘둘리고 자신에게 중요한 일을 실제로 이루는데 도움이 될 만한 지식과 도구를 한번 정리해서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왜 회사에서의 성공은 실력만으로는 부족할까요? 그리고 회사에서 권력은 대체 어디서 생기는 걸까요? 우리는 대개 회사가 이런 곳이길 바래요. 좋은 성과를 내고 조직에 충성하고 차례를 기다리면 언젠가는 좋은 기회가 오는 곳. 그래야 회사가 공정한 곳이라고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스탠퍼드 경영대학원에서 40년 넘게 조직의 권력, 그러니까 회사 정치죠. 그걸 연구하고 가르친 제프리 페퍼. 이분은 이 분야에서 거의 독보적인 분인데 상당히 불편한 이야기를 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과 충성심, 차례를 기다리는 것만으로는 성공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권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모르면 자신보다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먼저 승진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더 큰 영향력을 갖고 심지어 내 경력에 관한 결정까지 내릴 수 있어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낍니다. 권력이라는 말을 들으면 남을 지배하거나 뒤에서 음모를 꾸미거나 상사에게 아부하는 사람을 먼저 떠올리기 때문이에요. 회사 정치라는 그런 단어도 대개 누군가를 비하하거나 뒷담화할 때 사용됩니다. 저 사람은 일을 잘하는 게 아니라 정치를 잘해. 이런 말에는 정치와 실력은 반대라는 전제가 좀 들어있어요. 하지만 페퍼가 말하는 권력은 조금 다릅니다. 권력이란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능력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조직에서는 늘 자원이 한정되어 있고 의견은 충돌합니다. 어떤 사업에 투자할 것인가? 누구에게 예산을 줄 것인가? 어떤 제품을 먼저 개발할 것인가? 누구를 중요한 자리에 배치할 것인가? 그리고 회의에서 내 제안이 채택되었다고 일이 끝난 것 아니에요. 사람과 자원을 움직여서 실제의 결과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페퍼가 말하는 권력이 있다라는 것은 이런 과정에서 자신의 생각이 결과로, 현실로 이어지도록 만들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아마 어떤 분들은 이 말에 반대할 텐데, 페퍼가 또 중요하게 강조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정치력이나 권력 행사는 타고난 성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외향적인 사람만 권력을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카리스마가 넘치는 사람으로 꼭 변신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권력은 일련의 행동과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배울 수 있는 거죠. 성격을 바꾸는 게 아니라 행동을 바꾸는 겁니다. 말수가 적은 사람도 필요한 관계는 만들 수 있습니다. 내향적인 사람도 자신의 성과를 알릴 수 있습니다. 갈등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필요한 순간에는 분명한 입장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자연스럽지 않은 행동이라고 해서 배울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불편해서 하지 않는 행동이라면 누군가가 그것을 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의 경쟁력이 될 수 있겠죠. 페퍼는 그래서 권력 그 자체가 선하거나 악한 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권력은 그냥 하나의 도구입니다. 나쁜 목적에도 사용할 수 있고 좋은 목적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당한 제도를 바꾸는 일에도 권력이 필요하고, 조직의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는 데도 영향력이 필요하고, 좋은 아이디어를 실제 정책이나 사업으로 만드는 데도 사람과 자원을 움직일 힘이 필요합니다. 그냥 좋은 뜻이나 의도만 갖고 있다고 변화가 일어나는 건 아니죠. 만일 권력과 영향력이 없어도 변화가 가능했다면 아마 그 변화는 이미 일어났을 겁니다. 그래서 권력을 싫어하는 것과 권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권력을 꼭 좋아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지만 권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알아야 합니다. 그건 내가 권력을 외면한다고 해서 권력이 사라지는 건 아니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이 그 권력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내가 참여하지 않은 결정의 결과를 받아들이게 돼요. 만일 본인이 회사에서 계속 올라가는 것이 중요한 사람이라면 회사 정치에 많은 자원을 투자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그러니까 인생의 목표나 가치가 회사가 아닌 다른 곳에 있는 사람에게도 적어도 권력의 흐름을 읽고 불필요하게 희생되지 않기 위한 방어 기술로서의 가치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사에서 권력은 어디에서 생길까요? 우리는 흔히 이런 순서로 생각해요. 먼저 실력을 키우고 그 다음에 좋은 성과를 낸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회사에서도 중요한 사람이 된다. 하지만 페퍼는 순서를 조금 다르게 봅니다.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못지않게 어디에서 그 일을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물이 없는 곳에서는 실력을 보여줄 수 없죠. 회사에서도 모든 부서와 모든 자리가 똑같은 기회를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부서는 회사의 핵심 문제를 해결합니다. 매출을 만들거나 중요한 고객을 상대하거나 미래 기술을 개발하거나 비용을 크게 줄이거나 조직의 불확실성을 해소합니다. 회사에 필요한 정보와 자원을 끌어오는 부서도 있어요. 반면에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회사의 핵심 의사결정과 좀처럼 연결되지 않는 자리도 있습니다. 회사는 물론 모든 일이 다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다만 모든 일이 똑같이 실질적으로 중요하게 취급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페퍼는 새로운 직무나 부서를 선택할 때 업무 내용과 연봉만 보지 말고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보라고 합니다. 물론 대놓고 질문을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스스로 조사를 해보라는 거죠. 이런 질문들이에요. 이 부서에서는 과거에 고위 임원이 많이 배출됐는가? 이 부서가 해결하는 문제를 최고 경영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조직에 필요한 자원이나 정보를 가져오는 부서인가? 앞으로 더 중요해질 분야인가? 과거에만 중요했던 분야인가? 내가 좋은 성과를 내면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할 사람이 있는가? 이 일을 맡았던 사람들은 이후에 어디로 이동했는가? 그리고 이 자리는 다음 기회로 이어지는 길인가? 아니면 높은 연봉과 멋진 직함으로만 포장된 막다른 길인가? 이런 질문들은 아마 약간 불편할 수 있을 거예요. 일의 의미나 전문성보다 출세 가능성만 따지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페퍼의 핵심은 무조건 높은 자리만 쫓으라는 게 아닙니다.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고 지금의 자리가 그 목적에 맞는지를 냉정하게 보라는 겁니다. 전문성을 깊게 쌓는 게 목적이라면 그에 맞는 자리를 선택하면 됩니다. 조직 전체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게 목적이라면 중요한 문제와 의사결정자들에게 가까운 자리를 선택해야 합니다. 문제는 자신의 목표와 전혀 맞지 않는 자리에 있으면서 열심히 일하면 언젠가 다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페퍼는 애초에 실패하도록 설계된 자리를 맡지 말라고 합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계속 실패하거나 사라졌다면 그건 모두 개인의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권한은 없는데 책임만 클 수 있습니다. 필요한 자원은 주지 않으면서 결과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누가 맡아도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넘겨놓고 실패의 책임만 개인에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자리를 자신의 노력만으로 고치는데 모든 힘을 쓰는 것보다 성공 가능성이 높은 환경을 찾는 것이 나을 수 있다는 것이 페퍼의 조언입니다. 열심히 달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만 쳇바퀴 위에서 달리고 있는지는 확인해야 됩니다. 땀은 똑같이 납니다. 그런데 앞으로 가질 않아요. 또 하나 중요한 게 그 자리, 그러니까 그 롤의 가시성, 영어로 visibility라고 합니다.
아니면 뭐 노출, 익스포저라고도 해요. 이건 뭐냐면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조직의 중요한 사람들이 알 수 있는가? 내가 다루는 문제가 그들의 관심사와 연결되는가? 여러 부서나 고객, 외부 산업 관계자와 접촉할 기회가 있는가? 이런 자리들이 같은 성과를 내더라도 더 많은 관계와 평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무조건 높은 사람 옆에 붙어 다니라는 뜻이 아니에요. 자신이 제공하는 가치와 조직의 중요한 문제가 연결되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분석을 하더라도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정기 보고서를 만드는 것과 최고 경영진이 고민하는 문제에 직접 답을 주는 분석은 영향력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고객 업무라도 이미 안정적으로 굴러가는 작은 업무와 회사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고객 문제를 해결하는 업무는 사람들에게 노출되는 범위가 다릅니다. 같은 시간을 일해도 어디에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성과가 권력과 기회로 전환되는 정도가 달라집니다. 아마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약간 우울해지거나 억울해지실 수 있을 거예요. 일은 똑같이 했는데 누가 받느냐가 그렇게 중요한가? 중요합니다. 안타깝지만 조직은 텔레파시로 운영되지 않아요. 아무도 모르는 성과는 개인적으로는 뿌듯할 수 있겠지만 조직의 기억 속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과 비슷해질 수 있어요. 이 부분은 다음 편에서 제가 이제 성과를 어떻게 알리고 어떻게 평판으로 바꿀 것인지 이야기하면서 더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페퍼는 조직도는 보되 조직도만 믿지는 말라고 합니다. 조직도는 공식적인 권한 구조를 보여줍니다. 누가 누구에게 보고하고 누가 더 높은 직급을 갖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직도에 안 나오는 게 있어요. 조직도에는 실제 영향력의 흐름이 모두 나오지는 않습니다. 직급은 높지 않지만 중요한 사람의 일정 그리고 그한테 이제 그 중요한 사람한테 접근하는 통로를 통제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부서의 정보를 가장 먼저 접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식적인 결정권자는 아니지만 그 사람이 반대하면 일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종 결제자는 임원이지만 어떤 안건을 그 사람 임원한테 올리고 어떤 자료를 보여줄지는 다른 사람이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페퍼는 새로운 조직에 들어가면 파워맵, 즉 권력 지도를 한번 그려보라고 합니다. 누가 누구와 실제로 자주 이야기하는가?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의견을 맞추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상사는 누구의 판단을 신뢰하는가? 중요한 정보는 누구에게 가장 먼저 전달되는가? 공식적인 결정권자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회의에서는 조용히 있지만 회의가 끝난 뒤에 결론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리고 사람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찾아가는 사람은 누구인가? 이런 걸 찾아보는 게 무슨 음모를 꾸미는 일 같은 게 아니에요. 조직이 실제로 움직이는 방식을 관찰하고 분석해보는 겁니다. 축구 경기를 하면서 공이 어디에 있고 선수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살펴보는 것을 정치질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건 경기를 읽는 겁니다. 공식적인 조직도만 보고 실제 관계를 보지 않는 건 축구 전술판만 보는 것과 비슷합니다. 전술판에는 선수들의 위치가 그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경기에서는 선수들이 계속 움직이죠. 이 지점에서 중국의 법가 사상가 한비자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한비자는 권력을 개인의 인격이나 재능만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한비자가 중요하게 본 개념 가운데 하나가 세, 즉 자리와 형세가 만들어내는 힘입니다. 현명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도 권한이 없는 자리에 있으면 다른 사람을 움직이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평범한 사람도 결정권을 가진 자리에 올라가면 많은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현대 회사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유능해서 중요한 자리에 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더 유능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회의에 더 많이 참석한 사람은 남들보다 많은 정보를 얻게 돼요. 정보가 많으면 더 정확한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좋은 판단을 내리면 더 많은 신뢰를 얻고 다시 더 중요한 회의에 초대됩니다. 권력은 이렇게 스스로를 강화합니다. 반대 방향의 순환도 가능해요. 중요한 정보에서 멀어지면 판단도 늦어집니다. 판단이 늦어지면 능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어요. 그 평가 때문에 중요한 정보와 자리에서 더 멀어집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개인의 능력만 보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지, 어떤 사람과 연결되어 있는지,
어떤 권한과 자원을 갖고 있는지도 함께 봐야 돼요. 내가 일을 못해서 어려운 건지 아니면 잘하기 어려운 구조 안에 있는 건지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구조 탓만 하자는 말은 아니에요. 구조를 읽어야 개인의 노력을 어디에 써야 할지를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회사 정치는 모두 나쁜 것일까요? 회사 정치는 두 종류로 구분해서 생각해야 돼요.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을 모함하고 정보를 숨기고 책임을 떠넘기고 경쟁자를 끌어내려서 자신의 이익을 얻는 그런 정치입니다. 이런 행동은 조직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장기적으로 회사도 망칩니다. 하지만 두 번째 종류의 정치도 있어요. 조직의 이해관계를 파악하는 것, 필요한 사람을 설득하는 것, 반대하는 사람과 타협점을 찾는 것, 지지자를 모으고 예산과 자원을 확보하는 것, 좋은 아이디어가 실제 결과로 이어지도록 만드는 것과 같은 정치입니다. 이런 정치까지 모두 더러운 정치라고 부르면 좋은 뜻과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일이 되게 만드는 데는 언제나 어느 정도의 정치가 필요합니다. 사람마다 목표도 다르고 제한된 자원을 놓고 경쟁해야 되고 또 누군가는 기존 방식을 지키고 싶어 하기 때문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회사 정치를 하지 않겠다는 선택도 하나의 정치적인 선택입니다. 내가 권력 경쟁에서 빠진다고 해서 경쟁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내가 비워둔 자리를 다른 사람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정치적인 사람이 될 것인가, 순수한 사람이 될 것인가의 선택이 아니에요. 어떤 방식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인가의 선택입니다. 남을 해치고 자신만 올라가는 방식이 아니라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실제로 이루기 위해 필요한 영향력을 만드는 방식도 있어요. 그럼 일단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권력은 남을 지배하는 성격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능력이다. 둘째, 권력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배울 수 있는 행동과 기술이다. 셋째, 실력만큼이나 중요한 건 자신이 어떤 자리와 어떤 구조 안에 있는지다. 넷째, 공식적인 조직도만 보지 말고 실제 정보와 관계, 의사결정의 흐름을 보여주는 파워맵을 봐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권력을 외면한다고 권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좋은 사람이 권력을 포기한다고 해서 그 권력이 더 좋은 사람에게 돌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자신에게 4가지 정도 질문을 한번 던져보셨으면 합니다. 이거는 자기의 포지션을 파악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하는 일은 회사의 어떤 핵심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가? 내가 좋은 성과를 냈을 때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할 사람은 누구인가? 우리 조직에서 공식 직급과는 별개로 실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은 누구인가? 그리고 지금 내가 있는 자리는 다음 찬스로 이어지는 길인가? 아니면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같은 자리를 도는 쳇바퀴 같은 자리인가? 권력의 첫 번째 단계는 남을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먼저 자신이 서 있는 판을 정확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자리에 들어가고 좋은 성과까지 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성과를 저절로 알아줄까요? 제프리 페퍼는 그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음 2편에서는 자신의 성과를 어떻게 평판과 영향력으로 바꿀 것인지 그걸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크게 나누면 자기 홍보, 상사 관리, 첫인상, 개인 브랜드와 네트워킹입니다. 전부 제가 개인적으로 상당히 약한 분야예요. 그래서 저는 관련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운동을 못하는 사람이 스포츠 중계를 많이 보는 것과 비슷해요. 네, 오늘 브루스의 북살롱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